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여러분. 어젯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약 106 구간까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아마도 해외 고래 투자자인 제임스 형님의 매수세가 들어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아침에 다시 원래 구간으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데일리 차트 신호를 보면 베어리시와 핑 신호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 지지선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각 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피볼 카이 구간의 지지선은 어디인지, 엘리엇 파동 구간의 지지선은 어디인지, 수요 해결책은 어디인지, 중요성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해질지 오늘 아침에 엇갈린 소식은 우려만 남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장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국과 미국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의 하락세에 대한 망설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 경고를 내놓았는데요. 만약 미국 쪽에서 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달러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블랙록 측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하기 시작했고 자금을 이더리움 쪽으로 스위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시 얼라이언스 쪽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XM이라는 브로커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브로커로 FSC, DFSA 등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트레이딩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포터분들을 위해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 단위로 개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셋웨이브 3위 레이싱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자면 현재 50개의 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래시온 쪽에는 현재 92개가 있습니다. 미긴 투 윈과 고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긴 투 와인의 컨텐츠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 다지기, 마켓 사이클, 자금 관리, 트레이딩 마인드셋,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트레이딩에서의 실전 활용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그리고 클래스 코드 워드는 다소 고급 과정으로 특별한 전략, 예를 들어 스노우볼링,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그리고 현대적인 트레이딩 관점 등을 단계별로 가르칩니다. 이제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F아이콘, 브로넥스, 그리고 소나, SPX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는데 MKR은 지난번에 제가 애정했던 종목으로 롱 포지션을 잡아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알트코인 쪽에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할 계획입니다. 펭귄킹 관련 파트에서는 오늘 아침 업데이트 기준으로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곧 운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중앙에서는 점점 망설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망설임이 어떤 성격인지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망설임이 하락세 전환 신호인지 아니면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망설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지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지점을 하락 돌파한다면 혹은 이 지지선이 정말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에는 롱숏 리빙 파트에서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0, 0입니다. 76, 0명 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6, 8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가 어젯밤에 청산됐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스윙이 발생했거든요. 위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눌렸습니다. 어젯밤에는 약 106, 0명 정도의 구간에서 올라왔는데 이건 아마도 해외 트레이더인 제임스라는 사람이 롱 포지션을 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꽤 많이 포지션을 열었더라고요. 저는 직접 모니터링하진 않았지만 디스코드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포지션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사진도 보내줬어요. 어제만 해도 200개가 넘는 VC를 추가로 연 것 같던데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자, 이제 비트코인 머니 리턴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6거래 차트도 여전히 플러스이긴 한데 아주 소폭 상승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머니 리턴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번 달에 마감된 캔들 차트입니다. 저는 살짝만 조정이 오고 가볍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길 바라고 있어요. 이건 앤리파놀 패턴의 특징입니다. 만약 우리가 머니 차트를 보면 5월에는 10% 정도 상승했어요.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5월에 10% 올랐고 6월에는 약간 2, 3% 정도만 조정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7월에는 조금 더 눌렸다가 8월에는 꽤 예쁘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상승세를 이어가기엔 꽤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펜던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6월에 15% 정도 크게 눌린다면 그건 좀 힘들어질 수 있고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움직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6월에 살짝 2% 정도만 오르고 다음 달인 7월에 크게 눌려서 하락하는 겁니다. 이러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6월에
이거래 먼저 크게 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월간 차트가 이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차트로 보면 아직도 3, 400, 0바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지지선은 약 3, 200, 0바트 부근이라고 봅니다. 이건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부분에 대해 아침에 업데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 완전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순유입이 11.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록 쪽에서는 계속 이더리움의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요. 잘 보면 약 19밀리언부터 계속해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 유입도 계속 플러스 상태고요. 이 마른 자금이 다시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스마트머니나 큰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하락 위험이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저라면 저 역시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락 위험이 더 적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할 때의 조건들이죠. 예를 들어 저는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된 자산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비즈니스, 주식 같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3일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아직 완전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유입은 여전히 플러스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꽤 많이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블랙록이 400개 넘게 매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30개 넘게 매도해 순매도는 약 600개와 20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 꽤 큰 망설임을 불러일으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망설임이 하락세의 망설임일까요? 망설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세에서의 망설임과 하락세에서의 망설임이죠. 만약 하락세에서의 망설임이라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니 그냥 두고 지켜보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요. 현재 홀딩 세계에서는 숏 포지션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케일업해서 약 1.8까지 포지션을 늘려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업사이드를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즌과 우리가 주목하는 시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아직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더 강하게 상승해야 할 것이고 어쩌면 130, 0달러 근처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다시 130, 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30% 이상 상승해야 하니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뉴스 흐름을 보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건 망설임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세에서의 망설임이란 시장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쪽도 미국의 일부 사례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일부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망설임의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측이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쪽을 보면 일부 매도도 있었습니다. 매도 후 이더리움 쪽으로 스위칭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까 친구들에게 숫자를 보여드렸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이게 하락에 대한 걱정인지 상승에 대한 걱정인지 저도 아직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와 나스닥 쪽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해서 마감한 모습도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의 CEO가 경고를 내놓았는데요. 만약 아직 미국이 경제 시스템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달러를 보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러 차트를 보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안 블록체인 쪽의 뉴스에도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S 뉴스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심각한 구간이 약 10, 0에서 10, 50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이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구조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은 이번 달에 도지머니처럼 망설임이 생겨서 다음 달에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가격이 빠르게 소폭 하락해서 100 근처나 90, 0대까지 한번 터치한 뒤 한두 달에 걸쳐 서서히 반등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전에 발생했던 다이버전스를 상쇄할 수 있고 RSI에도 추가적인 힘이 생겨서 추세를 더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면 오히려 다이버전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한 뒤에 다시 상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격이 바로 강하게 하락해버린다면 이번 달은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격이 대략 93 근처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 0에서 90, 0, 90, 3 사이를 오가는 것은 괜찮지만 93을 확실히 이탈하면 80, 0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96이나 97 혹은 99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직 괜찮고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횡보 후 반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3을 뚫고 내려가면 80, 0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약간 빨간색이네요. 플럼데이의 경우 현재 우리는 여전히 컬렉션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곧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지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선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100영일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100영일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전 행인 9, 93 그리고 그 다음 힘을 축적하고 9, 83 근처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이번 라운드 74 근처 영역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선은 4개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지지선은 만약 우리가 아래로 축적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조사에 관해서라면 만약 제 입장이라면 이 구역에서 한 번 오더를 정리할 타이밍을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흐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겠죠. 만약 컬렉션이 올라오는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면서 아래쪽을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데모크렛 쪽에서는 트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의 형태는 이 빨간색 선이 가장 중요한 메인 지지선이라는 점입니다. 이 선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정말로 중요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엔딩 트렌드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움직이려면 첫 번째로 아래쪽 지지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 위쪽에서는 예를 들어 100, 0이나 103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기 위쪽 구간을 넘지 않는 것이 마감선, 데드라인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면 엔딩 파동 구조가 망가지고 전체 틀이 깨집니다. 대략 130, 0 부분이 그 선입니다. 올바른 파동 구조로 움직인다면 1, 2, 3, 4, 5 형태로 움직여야 하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3파 ABC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은 B파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파의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구간을 더 확대해서 B파에서 약세 신호가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내려오면서 약세 신호가 보인다면 이 부분은 B파로 간주하고 이후에 다시 반등 스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만약 가격이 내려왔을 때 약세 신호 없이 강하게 계속 하락한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달리 메인 하락 파동, 메인 웨이브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간이 엔딩 ABC 파동이라고 보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조정이 강하게 하락하는 메인 파동, 메인 웨이브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메인 파동이라면 지금 우리는 1파의 하위 파동 서브웨이브 중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1파를 처음에는 A파의 1파로 생각했지만 이 A파가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깊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1파가 아주 길어진다면 A파 자체가 더 깊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 있다면 이전보다 더 깊이 하락해서 예를 들어 69 같은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파가 정말로 더 깊이 내려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작은 파동이 여기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얼마나 멀리 갈지, 그리고 이 파동이 얼마나 확장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케이스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케이스 1이나 2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위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즉 엔딩 파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이 ABC 파동으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도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하락이 온다면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락세가 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급격하게 뚫고 내려가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12구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 구간이 저항선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그 구간이 조금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동은 월간 다이버전스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지지선이 대략 83, 84, 즉 0.786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A, B, C 파동이 마무리되고 그 후에 다시 힘을 모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만약 강한 상승장이 오려면 가격이 약 130, 0 이상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 파동이 무너지거나 첫 번째 시나리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질까요? 왜냐면 130, 0을 넘어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슈퍼불장이 1, 2, 3, 4, 5로 상승하는 형태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170, 0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라면요. 이 경우라면 먼저 1, 2로 예쁘게 조정이 오고 대략 87, 0 근처에서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이 저점과 함께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본다면 이 케이스는 저희가 세 번째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3번 시나리오는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1번, 즉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왔어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다이버전스를 다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이버전스를 닫지 않았다면 여전히 1번에 두고 롱 포지션에 집중하면서 여유롭게 스노우볼 전략으로 계속 갔을 텐데요.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횡보 구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영상을 녹화하다가 카메라가 꺼졌거든요. 배터리가 다 돼서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녹화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제 횡보 구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3번 시나리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곳이 파 근처의 지지선 구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해서 횡보 사이드웨이 구간을 만들고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저점을 찍는다면 이 경우는 약 20% 정도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전에는 10%로 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서 먼저 조정이 온 뒤에 서서히 상승하는 오렌지색 패턴입니다. 이 경우는 7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바로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건 약 10% 정도로 봅니다. 이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차트상에서 다이버전스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트렌드라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지선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지지선들은 다른 시나리오들과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약 90, 이 근처의 구간이 만약 가격이 하락한다면 중요한 수요 디맨드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라인 역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구간은 바로 이 100영 근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트렌드 라인이 노란색 케이스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은 두 가지 시나리오의 지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AMC 파트에서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진입해야 하며 위쪽에서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ANC의 구조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하단 구간에서 계속 매매해왔고 이곳이 바로 수요 디맨드 존입니다. 여기 70, 2에서 70, 5 구간을 우리는 비중을 두고 진입해서 롱 포지션을 운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파트에 해당합니다. 이제 금골뚝을 요약해보면 금에서는 아직 진입할 만한 하락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진입 구간은 약 3, 이 근처이고 그 다음은 약 3, 1대 초반입니다. 이 두 구간은 롱 포지션에 집중해야 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금 파트는 지금 상당히 조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뚫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 확률은 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쪽에서는 두 구간에서 미리 대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는 디스코드에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 디스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규칙방이 먼저 보일 거고 거기서 안내를 확인하신 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시장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달러 쪽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달러가 아직도 달러는 사이드웨이 다운, 즉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진다면 반등의 힘이 노란색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옆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게 되면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저점이 나온다면 이는 자금이 달러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선적으로는 자본시장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꾼 뒤 그 달러를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환전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제 유가 쪽을 살펴보면 유가는 아직 우리가 명확한 업트렌드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항선들을 돌파해야만 명확한 업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하락 추세 다운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한 번 더 하락해서 다이버전스 패턴을 한 번 더 만들어준 뒤에야 제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51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51포인트,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약한 저항선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7, 400, 7, 403선 근처인데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쪽을 보면 소폭 상승해서 0.8%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차트도 괜찮고 다시 반등해서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이버전스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 약 2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날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백로그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랜 기간 횡보한 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범위 내에서 살펴보면 횡보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저항선은 매우 중요한 저항선인데요. 28, 아니 228, 28, 274입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단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단 박스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단 박스권은 긍정적인 구간이며 위쪽 저항선인 4.0달러 부근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더리움이 돌파하기는 아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래쪽 구간에서 매매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더리움을 매매하기에 더 안전한 구간이고 그 후에 스노우볼처럼 점차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 자금이 유입된 알트코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파트로 넘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 타임프레임에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직 이 구간의 트레이딩 스탑을 돌파하지 못했고 110, 0 근처의 저항선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것이 여전히 아래쪽에 여러 지지선을 기다리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원래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 제대로 상승하려면 이 구간을 돌파한 직후에 조정이 오더라도 바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래의 원래 구간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구간, 예를 들어 3시간 차트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전히 함께 붕괴되고 있지만 꽤 깊게 가라앉아 있는 저점까지 상승하고 있어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3시간 차트도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RSI는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 살짝 횡보하고 있으며 아직 강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차트는 강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수축하고 있으며 반등해야 할 시점인데 반등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횡보한다면 이 증상으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3시간 차트입니다. 2시간 차트를 보세요. 2시간 차트에 다이버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도지 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 약 106에서 올라온 시점이죠. 잠깐 동안 5개의 양봉이 나오고 바로 도지 캔들이 생겼어요. 보이시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번 상승 구간은 크게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데 작은 구간에서 보면 바로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약 105, 0 부근과 103, 0 부근이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지지선입니다. 만약 이탈하면 바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횡보가 계속된다면 강하게 반등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힘이 적다는 뜻이에요. 11시간 차트는 어떤가요? 1시간 차트도 한번 볼게요. 1시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가격이 고점을 돌파해도 RSI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선은 이 구간 만약 105가 이탈하면 바로 아래 103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차트에서는 아까 우리가 표시해둔 아래쪽 지지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네, 약 100, 0 근처나 90, 3 근처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1, 2단의 명확한 방향 선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상단을 돌파한다면 10영을 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래쪽에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쪽에서 다시 진입할 기회를 노려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이 스트롱 B 구간에서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B파동이 아니라 B파동에서 C파동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깊게 하락하는 쪽입니다. 실제로 파동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쯤 다시 알트코인에 집중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현재 제 플랜입니다. 디스코드 관련 업데이트도 곧 공유할 테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지선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엇 파동이든 수요존, 디만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숫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모여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트렌드 라인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할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구간이고 우리가 진입해도 안전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노릴 수 있는 자리죠. 매매의 기본 원칙은 적게 잃고 많이 버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눌림이 온다면 손실은 적게 보면서도 위쪽으로 스윙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차트 보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NCD 관련해서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 크립토커런시 테슬라 마켓 콘텐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골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